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서 터진 고 최수건 수사 축소 은폐 조작 사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고스란히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DNA가 보인다 이겁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아무리 봐도 군 검찰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물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보니 말이다. 지난 6월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집필한 데 대해 군검찰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부승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후박사 저서에 대해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 덧붙였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선별하여 집필한 일기체 형식의 회고록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는 동안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숱하게 거짓말을 했다. 지난해 주술가의 육군총장 관저 방문 의혹을 규명하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 지워져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후에 경찰 수사를 통해 엄연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를 상대로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다. 게다가 민간인의 관저 출입 기록이 없다며 마치 주술가의 관저 방문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인 양 둘러댔지만 결국 주술가의 관저 방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조금만 면밀하게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을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충 포장하려다가 빚어진 일이다. 주술에 의한 국정농단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이를 폭로한 부승찬을 괴롭히는 일에는 극도로 집착하다 보니 말에 진정성이 없고 거짓말은 습관이 되었다. 나는 작년에 이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소신있고 정직하게 답변 잘하는 모습에 호감을 가졌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대한민국 군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수장의 피로한 모습이 안타깝다. 장병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그 버릇이 이번에는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향하고 있다. 이번에도 행동대장으로 나선 주체는 역시 군검찰이다. 이 자들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제목이 항명죄에다 군사기밀 누설이란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은 고 최우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어째서 군사기밀인가? 한때 언론 브리핑까지 준비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려던 내용이다. 경찰에도 다 이첩된 내용이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경찰 이첩을 지시해놓고 하루 만에 번복해서 국방차관과 법무관리단으로 하여금 수사단에 이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게 군사기밀인가? 뭘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듣던지 참고라도 해야겠는데 이런 횡설수설과 궤변을 말이라고 하는 거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정신을 차려보라고 권하고 싶다. 국방장관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가져보라는 말이다. 부승찬과 박정훈은 정의와 원칙에 대한 질문지였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답변을 냈다. 그것도 너무 속이 보이게 말이다. 이제라도 피해를 끼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직권을 남용한 데 대해 사과하시라. 더 늦어지면 참으로 재미없을 거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리곤 오마이TV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그 지금 해병 1사단장이 이 사람이 소령 때 네.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때 청와대 파견 가서 네. 대외전략비서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아. 그때 대외전략비서관이 누구냐? 네. 지금 안보실 차장 김태효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보실 개입 흔적이 계속 나오는 게 네. 우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대령으로 와 있던 사람이 누구냐? 네. 지금 이종섭 장관이에요. 요 세 명이 예. 한 사무실에 근무했다고. 그러니까 안보실에서부터 이거 뒤집기가 시작된 거예요. 안보실에서. 안보실에서 지금 국방부 차관이 다 가능성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지도 빠져나가려니까 저 논란이 더 커지는 건데. 어허. 김태효나 대통령실 지켜주려면 신체관은 더 이상 부인하시면 안 돼. 지가 뒤집어 써야지. 그래서 신범철 차관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두 명이 이제 해병대 압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네, 사실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더 놀라운 얘기도 했어. 뭐라 그 그랬어요? 수사단장한테 뭐라고요? 대통령 지시라 그랬어.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유도 얘기했어요. 뭐예요? 그러면은 다 사단장 처벌하면 앞으로 사단은 누가 지키냐.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딱딱 물어야지. 네. 왜 저기 두리뭉실하게 책임 묻냐 이거야. 윗사람들한테. 책임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 봐줬잖아. 네. 대통령 장관이 직접 방탄했잖아요. 네. 그거 같은 논리지 뭔 논리야?
대통령실 회의가 있고 나서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그랬는데 네. 왜 처벌하냐고. 그러니까 자 이걸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다 딸려온다고.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에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으로 보직 해임이 되던 날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이는 2021년 7월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다. 무엇을 그리 숨기고 싶었을까?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민간 사법기관으로 고 최수근 상병의 수사 기록을 넘긴 행위가 수사단장보 대령을 보직해임시킬 정도로 중대한 문제였을까? 라고 밝혔지요. 이어 오마이뉴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법령상에는 뭐로 돼 있냐면 군 검찰이나 네. 군 사법 경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 세 가지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저도 법령을 찾아보니까 대통령에도 보니까 즉시 이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한 거죠. 이건 그럼 완전히 법 위반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군 조사본부에서 다시 한다는 거는 그 뭐겠어요. 이거는 은폐할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은폐하거나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초월한 행태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버젓이 법률을 위반하는, 더구나 이 수사기관 간의 이런 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체계에서 일반 지금 검찰과 경찰 간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국회에서 그죠? 네. 그 지난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축소를 했잖아요. 했죠. 그다음에 검찰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딱 6대 범죄로 예. 좁혀놨고, 그 중에서도 이제 2개 범죄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지금 뭐 시행령, 또 최근에는 한 장관이 수사 준칙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또 고치겠다 입법 해가지고, 예고를 했죠. 그러면 예. 완전히 법을 무력화하는, 이게 지금 군에도 지금 한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법무부가 참 이게 좋은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입법부에 가서 하는 행위, 예. 그 다음에 시행령 정치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분명 초법적인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헌재의 어떤 결정을 넘어서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무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도 예. 이게 법무부에서 저러는데 우리 군이야 뭐 관계 있겠어 하는 약간 안도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못된 것은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무원 파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일갈했지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박근혜 종말 기시감이 보인다고 했으니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것임에도 해결해야 할 대상이 곧 경정권 자체이니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로써 경정권 몰락의 시간은 더 빨라졌다 이겁니다. 여기에 잼버리 K-팝 공인의 제3자 뇌물죄 및 빼박 직권남용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아이브가 자발적인 출연을 확정한 날, 금감원은 아이브 소속사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BTS 소속사 하이브가 잼버리 콘서트장에서 BTS 포토카드 8억 원어치를 제공한다는 보도도 나왔지요. 이에 대해 이주혁 의사는 금감원 이복현이가 카카오 김범수 압수수색, 아이브 갖고 있는 스타쉽 엔터의 최대 주주 8비틀자 아이브는 기존 일정 취소하고 하루 만에 잼버리 출연 결정, 방시혁의 하이브는 BTS 대통 취임식에 안 보내자 국세청이 세무조사했음, 이번엔 애들이 군대에 있어서 출연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 누진술에도 출연시키기로 한국 검찰은 전능하심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오비락, 배나무 아래서 각근을 매지 말라 했다. 어제 카카오 창업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마침 카카오 엔터 소속의 그룹 아이브는 지난 6일 잼버리 K-팝 콘서트에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이 연기되며 취소했다가 다른 일정을 조정해 막판 합류하게 됐다고 한다. 압색 직후 막판 합류 결정이라
다른 일정도 조정하면서까지 참 묘한 우연의 일치다. 물론 나사리판이었던 잼버리가 마지막 K-팝 콘서트에서라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국가는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 그건 전체주의 사회다. 카카오든 뭐든 범죄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란 물음이다. 올해 초부터 수사하던 사안들 왜 하필 이 시점에 창업주를 압색했나. 어제는 한창 휴가철에 태풍으로 전국이 난리법석인 때 왜 하필 어제 압색했나. 너무나 무리스럽다. 통상적이지 않다. 카카오도 소속 연예인 하이브 등도 심지어는 인수전 상대였던 하이브나 소속 연예인들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다. K-팝 콘서트 급하게 동원하려니 민간기업의 민간인의 각자의 사정이 있어 협조가 잘 안 되었을 텐데 이 압색이 그냥 우연인 걸까? 수사가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 또는 타인의 없는 의무 강제의 압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그걸 몰랐을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과거 검찰과 언론사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를 후원하게 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다른 스포츠 종목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대학과 기업들에게 세계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와 식사를 떠넘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를 정부의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칭송합니다. 자기 주장조차 부정하는 것, 지능과 양심이 모두 저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저지르면 법치가 저질이 되고 언론이 저질이면 여론이 저질이 됩니다. 이런 나라가 총체적 저질이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목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번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수원 내주고 차량 내주고 성금 내고 소속 가수들을 공연 보내신 기업체 담당 직원들께서는 정부에서 받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시길 바래요. 나중에 경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6년 전 박근혜가 경검사에게 그렇게 당했다지요. 참고하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절대 무능을 전 세계에 까보인 공정부의 국정 수준은 이미 예고가 되었었지요. 힘으로, 법적 처벌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관료 장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인지는 경정권 1년 3개월을 보면 나오지요. 오죽하면 과장이 하던 일을 위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몰라 국장이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원래도 하던 것만 하는 공무원들이 경정부에선 나서서 해봤자 트집만 잡히니 그 이상을 일절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조금이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일은 모든 증거와 자료를 보관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능한 리더는 그 누구도 지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홍은 잼버리를 계기로 공직 보신주의 타파를 말했다니 이 또한 해결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끌려 내려올 정권 최대한 빨리 내려와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킬 시간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